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논술 맡고 있는 최호택 선생입니다. 2025년 본격적으로 과학논술 강의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재 과학논술의 어떤 기본적인 상황과 아울러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는 과학논술을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할지를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2025년은 당연히 2026학년도 이제 수시 과학논술 대비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어쨌든 이제 올해 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논술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대학들은 이제 올해 어쨌든 뭐 과학논술을 사실은 또 볼지 안 볼지를 또 올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볼지 안 볼지를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과목과 이런 것들은 그 당해년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은 결국 5월이 돼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얘기는 그냥 큰 틀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과학논술의 어떤 출제 방식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과학논술을 안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과학논술 안 보는 학교들이 과학논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보냐 안 보냐는 거는 그 전해년도에 결정을 하지만 과목에 대한 거는 뭐 당해년도에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물론 과학논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따가 보여드릴 상황을 보면 없어질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본격적으로 올해 각 대학별 논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또 각 대학별 논술의 특징과 거기에 대한 대비 방법은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발표가 된 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틈틈이 혹시 또 과학 논술에 관련된 이슈나 또 여러분들 또 드려야 될 정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또 제가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내용들을 전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올해의 스토리의 처음 얘기가 오늘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논술은 우선은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학생들 중에도 사실은 전혀 뭐 이제 처음 이렇게 얘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논술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수학만 보는 거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사실은 뭐 논술 파트에서 이제 과학 논술의 비중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태까지 과학 논술을 쭉 진행했던 그 강사로서 마지막까지 여튼 이 과학 논술의 그 흐름과 방향을 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항상 좀 신경을 쓰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올해 여러분들이 이 과학 논술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올해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 논술은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학들이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은 총 이제 대학으로 보면은 한 5개의 대학입니다. 5개의 대학. 근데 이제 유형이나 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되긴 하는데 5개의 대학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4개의 대학 하나 둘 셋 넷 5개 대학 죄송합니다. 5개 대학인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 경북대가 이렇게 유형이 2개로 나눠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선 과학 논술은 어떤 학교도 어떤 좀 뭐 경향이 있는 게 아닌데 우선은 첫 번째는 현재 이제 의학계열이죠. 의학계열 일부 대학교가 과학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의학학계열, 여기 약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학학계열이 현재 과학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원래 왜냐면
그전에는 약대가 과학논술을 안 받다가 수리논술만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게 바뀌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그 막 정신없이 막 바뀌니까 항상 그 해 5월에 또 상황을 또 보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학이 포함된 의학학 계열, 그래서 의대, 치대, 약대, 그리고 한의대, 이렇게 경희대는 이렇게가 다 지금 현재 과학논술을 수리논술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학학 계열,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의대입니다. 의대만 보고 있습니다. 의대. 그리고 아주대 의대. 이렇게 대표적인 의대 3세, 이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 3세, 지방에 있는 의대로 바로 이제 경북대 의학계열,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데서 여기는 주의사항이 의대, 치대, 수의대입니다. 여기에서 과학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3개의 의대죠. 아주대, 4개의 의대, 아주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희대 이렇게 4개의 의학 계열이 과학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선별적인 상황이지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체 논술에서 조금 더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북대 자연계열이, 그러니까 의학 계열 빼고 경북대 자연계열이 또한 과학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학교는 안 보는데 경북대 또 신기한 학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울여대도 과학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술 영역에서는 상당히 한정된 학교가 보고 있지만 뭐 다 중요한, 또 남대로 또 중요한 학교고, 뭐 사실 경북대는 또 우리 지방 국립대에서 또 나름대로 알아주는 학교거든요. 논술을 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이 보고 있고, 이 해당된 학교들을 이제 준비한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아니 다른 학교에서는 과학논술 하나도 안 보는데 제가 그럼 뭐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학교들을 하나도 안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학교를 과연 하나도 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학교를 쓸 리도 있겠죠. 쓸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학논술을 준비를 안 했으면 과학논술을 준비한 학생에 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당된 학교가 적다 하여도 이 학교를 선택한 순간 과학논술을 대비했냐 안 했냐는 여러분들의 논술의 당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수이고 또 되게 선별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선별적인 시험인데 또 그 안에 또 차이가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뭐냐, 선택 과목과 출제 과목의 특징과 선택의 여부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 의대나 경북대 의학 계열은 생명과학만 출제하고 뭐 당연히 선택을 하나 아니하냐 이런 건 없습니다. 생명과학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학 과목을 뭐 심화해서 공부한 친구는 사실 이 학교에 논술을 치는 게 적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성이 있죠. 한편 연세대 미래캠 의대나 경희대 의학학 계열은 물화생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면은 내가 좀 그래도 물리나 화학에 좀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한 학생이라면, 또는 또 뭐 나는 또 생명과학, 어차피 생명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학교도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거는 과목 선택이 있으니 또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경북대 자연계열은 선택은 불가능한데 출제에 대한 경향이 뭐라고 되냐면 통합과학 및 모든 과학, 물화생지 원, 물원, 지원, 생원, 화원, 여기에서 알아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딱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뭐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에 대해서 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논술은 일부가 선택돼, 일부 학교들만 하고 있고, 선택에 대한 어떤 그 경향도 균일하지 않고 과목에 대한 어떤 특징도 균일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타겟하여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결과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학교들은 모두 다 뭐냐면 수리 논술을 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인데, 물론 뭐 이제 서울여대를 선택할 때 과에는 서울여대는 이제 의대가 없으니까 이 의대 계열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경북대 자연계열이나 서울여대는 이제 위에 얘기는 이제 번외인데, 여기는 이제 수리 논술이 여기까지는 수리 논술이 있고, 서울여대는 과목 선택은 불가능하고 보통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를 내는데 가끔 이제 원수준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서울여대 쪽에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 수리 논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만 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과학에 좀 소양이 있고 서울여대를 쓸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과학 논술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하죠. 시험 본 학교도 엄청 적은데 그 안에도 복잡하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기 쉽지가 않은데 절대 이 학교들의 수시 원서를 모두가 다 피해서 갈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학교별도 상황이 다르고 또 이제 뭐 과목 선택도 다르고 이런데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럼 뭐 과목이 그거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냥 수능 예를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과학 논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수능만 그냥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온 과학 공부만 해가지고 딱 시험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또 사실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논술의 출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쭉 진행할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유명한 질문들은 대표적인 질문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능 생명과학 원을 하니까 생명과학 논술 뭐 쉽게 말해서 시간은 너무 없어. 시간 없으니까 이 강의 안 듣고 시험 보러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 참 많습니다. 물론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 수능만 보고 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꼭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 과학논술 강의를 좀 꼭 듣고 시험을 보는 것이 이제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과학논술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과학논술을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학교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희대 의학학 계열 생명과학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상황을 보시고 참고로 2022학년도 거부터 제가 이제는 볼 건데 어차피 그 전 거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상황 파악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보세요. 다 모든 모의나 수시에서 다 생명과학 2가 출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학 2가 경희대 그 과학논술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또 다른 질문이 또 있는데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의학학 계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은 저는 수능도 생명과학 2를 합니다. 저는 수능도 생명과학 2를 하니까 제가 경희대 의학학 계열 논술을 보는 게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그럼 저 그냥 수능 공부만 해서 어떻게 논술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수능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는 것도 화학 2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논술에는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2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모의에서 보면 첫 번째 여기 DNA 복제, 그죠? 그다음 여기 보면 하디 바인베르크 버치과 허쉬와 체이스. 그 다음에 여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은 뭐 삼투압 이런 것들은 이쯤 여기 보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명과 원에 있는 유전병이지만 이 뒤에 유전은 당연히 또 뭐냐면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또 생명과학 2입니다. 그리고 저당 오페론. 자, 생명과학 원만한 친구들은 지금 뭐지 이런 친구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현재 이제 이 캐스트를 보는 시점에서는 이제 3학년 시작했거나 이제 아직 생명과학 2를 본격적으로는 아직은 안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또 재수생 친구들도 대다수가 이제 2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 보면 DNA 복제. 또 DNA 복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특이사항인데 지금 보면 전체 흐름에서 어떻습니까? 생명과학 2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요. 사실 경희대 논술은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의학계열 나머지 학교의 논술에 비해서 좀 해볼 만합니다. 생명과학 2가. 예. 그래서 그 수능 생투를 했다면 매우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수능 생투는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 그 과학 논술은 서술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 객관식의 문제 푸는 능력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개념과 그 어떤 문제를 파악해서 서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수능식의 준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경희대 논술 준비에 그렇게 완벽하다 할 수는 없고 또 이후에 나머지 의학계열 논술에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한 물론 생원 생투를 하는 경우라면 또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겠죠. 생명과학 논술이. 근데 여기 또 보면 생명과학 1이 또 출제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또 뭐냐면 학교에서는 생원 생투 범위를 다 출제 범위라고 했다 해서 우리는 생원 생투가 출제 범위니 생원 반 생투 반 이런 어떤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자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투를 했으니까 하면서 그냥 생투 준비만 한 마음으로 갔어요. 하지만 실제 학교 시험이 생원으로 나오면 또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당일날 가서 그냥 잘해보겠다라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가면 좀 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대체로 생투를 선택한 학생은 저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이 화학2를 선택한 학생은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데 경희대 의학학 계열 화학 논술은 여기서 마찬가지죠? 자, 한 번도 화2가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는 다 화학2로만 온리 화학2로만 출제된 게 수시에서도 온리 화학2로만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그럼 역시 또 화학2냐? 뭐 개인적으로 화학2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화학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뭐 그걸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2가 나오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학 논술은 화학2에 대한 기반이 없으면 좋은 답을 쓰기 힘듭니다. 단 화학2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돼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학교도 우리 학생들이 화학2를 선택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그렇게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학2에 대한 준비를 좀 하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결론은 뭐 앞으로도 나온 이게 제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과학에서 과학논술에서 2가 갖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했던 질문에서 또 이렇게 나오죠. 아까 뭘 했었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생투를 수능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학논술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웬만한 그 생투 개념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개념 아니까 그 아는 개념으로 그냥 논술 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 이렇게 물어본 데 있잖아요. 자, 다음 이제 아주대 의학계열입니다. 자, 아주대 의학계열은요. 여기를 아예 보지 마시고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주제 한번 보세요. 주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주제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본 주제가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 본 주제.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본 주제는 대체로 모의 논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나마 교과서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 모의 때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수시 때 주제들을 보세요. 수시 때. 비만 치료, 여기 살아있는 표, 비만 치료제. 자, 교과서에 비만 치료제 내용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요. 참고로 요거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아주 문제 풀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사보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자, 섬유증 들어봤어? 섬유증? 예. 머리 좋은 학생이네. 생명과학 원에 보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어요. 그것도 섬유증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 종양의 분자 생물학? 이것도 뭔 소리야? 여기 또 뭐라 하면 항종양 면역요법? 이것도 뭔 소리야? 무슨 소리? 자, 아주대 의대는요, 그냥 과학논술 세계에서 제일 그냥 탑 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범위도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여기 모의는 가끔 생원 생태에서 나오는데 고급 생명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고급 생명이 뭐냐면은 그 어떤 학생들은 아마 이제 이 교과서를 본 적이 보통 학교에서 교과서 가지고는 안 하던데 이 과목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과학고에서 주로 하는 과목이거나 또는 이제 또 학교들마다 또 심화 생명할 때 쓰는 교과목입니다. 이것을 응용한 문제가 나옵니다. 난이도가 세죠. 그리고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지. 이 교과 내용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다 현재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논술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그 풍부한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 그 만만치 않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항종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암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는 그 카티라고 하는 그 이제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암제의 중요한 그 원리로고 여기에는 면역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새로운 생명과학의 어떤 이슈나 의학적 이슈를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생명과학의 개념을 좀 조미료처럼 섞어서 문제를 구성합니다. 자, 내가 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명과학이 아주대 생명과학 논술에서는 조미료처럼 들어간댔죠. 보통은 그 의학이나 생물학적 이슈가 이 논술 문제에 조미료처럼 들어가는데 얘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만큼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주대 논술은 볼 수가 없어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그 경희대랑은 또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또 과목이 선택이 있었는데 여기는 생명과학밖에 없는데 거기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그냥 수능 정도 수준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또 학교마다 또 경향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연세대 미래캠은 또 경향이 또 다릅니다. 연세대 미래캠 의학 계열은 그동안 또 몇 번의 변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약간의 어떤 초질 간의 방향은 아마 좀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서. 22학년도부터 그전에는 모의를 냈다가 이제 뭐 의대 선발 인원만 있으니까 그냥 모의도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이제는 연세대 미래캠 의학계열 출제 경향은 또 한동안은 생명과 원 범위 안에서만 내다가 다시 생명과 원, 투를 섞어서 내는 문제들 그러다가 또 이제는 재작년 수시 때는 생명과 원이지만 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배운 수준이 아닌 조금 더 좀 심화된 생명과 원으로 유전 세포 분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세대 미래캠 의대는 가장 출제의 어떤 경향과 상황이 제일 심각하게 바뀌는 학교가 연세대 미래캠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본기가 튼튼해야지 좋은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이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한 생명과학 원 반, 생명과학 투 반 요 정도 내고 있는데
또 몰라요.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초지간 안정적인 것은 오히려 연세대 미래캠 의학 계열 화학입니다. 화학은 그동안도 계속 뭐 약간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어요. 난이도는 좀 더 많이 내려갔는데 그냥 대체로 그냥 화학 2의 기본적인 부분이 튼튼하면 출제하는데 그 참고로 연세대 이거 또 오타가 나왔네. 어인데 혹시 연세대 쓰는 친구들 혹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어이에서 제가 이거 잘못 친 거 잘못 막 치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출제 경향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로 연세대 미래캠 화학 논술의 특징은 항상 기본적으로 분자와 관련된 문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중에 유달리 이 화학전지, 그러니까 이 화학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게 이제는 그 산염기 pH 계산 문제. 그래서 약간 뭐랄까 연세대 미래캠 의학 계열은 기본적인 그 의학 계열 화학은 몇 개의 그 개념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 포인트만 딸딸딸딸 잘 준비하면 해볼 만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포인트가 뭔지 또 그거만 제대로 공부하려면 당연히 과학 논술을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의학 계열 마지막입니다. 경북대 의학 계열입니다. 경북대 의학 계열은 뭐 제목 자체도 되게 단촐하죠. 왜? 생명과 원에서만 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볼 만한데?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해서 실제로 경북대 의학 계열 논술 많이들 학생들이 시험 봅니다. 왜? 생명과학, 나 생명과학 수능하는데 내 소문으로 듣기로 뭐 생명과학 과학 논술은 뭐 유전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안 나온다 하던데 맞아요. 해볼만 합니다. 왜? 생명과 원이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하죠. 문제를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은근히 또 선발 인원도 많아요. 선발 인원도 많고 많이 지원해요. 어쨌든 선발 인원 많은 게 더 나아요. 많이 시험을 보려면. 그래서 생명과 원을 주로 출제를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익히 아는 주제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능 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여태까지 경북대 의학계열 있잖아요. 경북대 의학계열 그리고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는 뭐 22학년 이런 거 왜 없어요?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과학논술을 시작했습니다. 24학년도부터. 그래서 갑자기 신생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우리 좋은 학생들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겨서 그 전까지 없어요. 그 전이라는 게 막 훨씬 전이에요. 막 2010년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 생명과 원이고 요즘은 그냥 어차피 경북대 의학계열은 생명과 원을 출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시 요강이나 이제 과학 논술에 어떻게 출제할지의 경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전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과학 전 범위에는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부터 시작해서 생원, 생투가 다 출제 범위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원을 벗어나서 출제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문은 절대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지문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 뭐가 나왔냐면 여기 나오는 주제와 관련된 다른 외부 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아는 수능의 경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된 것에 대한 생명과 원 수준의 문제지만 수능에서 물어보는 주제로 출제하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서 하면 되겠지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학교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 학교만 논술을 볼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울러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의학계열이고 아무래도 의학계열과 이제 그 다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의학계열이 아닌 두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경북대인데 경북대 자연계열, 그러니까 의학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아까 본데인데 여기는 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뭐 물리화학, 생물이나 과학. 무슨 소리냐? 경북대는 자연계열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주제를 보면 분자구조 이산화탄소 생식,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이 탄소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수소행용학과 탄소순환. 이것도 이산화탄소잖아, 생각해보니까. 우선 놀라운 사실은 경북대 자연계는 이산화탄소를 너무 좋아합니다. 수소행용학과 탄소순환, 그리고 다인자유전. 자, 이렇게 출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24학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주제되는데, 얘네들의 내용이 뭐냐? 주로 화원이나 생원 또는 통합과학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제 화원, 생원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산화탄소 주제는 살짝 통합과학적 소재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경북대는 경북대 자연계는 통합과학, 화원, 생원을 중심으로 출제를 주로 합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우선은 경북대 자연계열은 우리는 과학을 내겠다.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거 말고. 그래서 출제 범위가 뭐라 되냐면 통합과학부터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서 자유롭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5개의 과목을 한 시험에 다 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느냐. 1학년 통합과학 소재를 꼭 필수로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는 건 지구과학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구과학원은 좀 통합과학에 있는 소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생원, 화원 소재를 이렇게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자연계열 논술은 아무래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기에도 위험하고 그냥 수능 과목 자기가 수능친 과목만 가지고 시험 보기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좀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류의 논술은 좀 그 다음에 나올 서울여대 논술과 마찬가지로 과학 논술만의 특별한 해결 전략이 필요해요. 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다른 여러 과목 중에 출제되는 거다 보니까 자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만이 이 과학 논술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이제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도 신기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좀 경향이 좀 다른 학교지만 또 과학 논술 보는데 여기도 출제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동안 초제 일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2세트가 나오는데 한 세트는 항상 통합과학 주제였고요. 나머지 한 세트는 생명과학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학 과목을 논술의 출제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 경향 보면은 이제 앞에 나오는 주제들이 보통 보면은 통합과학에서 나온 주제가 되겠고 뒤에 나온 주제들이 다 보면은 이제 생명과 언에서 나오는 주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모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과학 논술 보는 학교의 논술 출제 경향과 주제와 출제 범위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제목을 굳이 다 하나씩 얘기하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런 게 대충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잘 엔터 치고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종합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 우선 첫 번째 1번 학교마다 출제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학계열을 준비한다. 그러면 투에 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투에 대한 어떤 바탕이 없으면 과학 논술을 보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학계열이 아닌 과학 논술을 본 학교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과학 전체를 출제 범위를 하다 보니까 과학 논술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고 과학 논술을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요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025년입니다, 지금이. 자, 2026학년도 이제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올해 2025년에 고등학교 입학생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새로운 교과서로 공부를 합니다. 들어본 적 있겠죠? 통합과학이라고 되는 과목이 똑같지만 교과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내용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바뀐 건 없지만
통합과학이 새로운 교과서로 바뀌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바뀝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는 이제 이 친구들 2학년이 되고, 내년에는 그 유명한 이 지금의 수능이 끝나는 해입니다. 과학이 수능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건 있지만, 과학이 수능에서 빠집니다. 많은 수능 과학에 참 큰 약간 라그나로크 같은 상황인데, 싹 빠집니다. 무슨 소리냐? 과학의 큰 격변기가 이제 올해부터 향후 2년, 3년이 큰 격변기다. 과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과학 논술도 사실은 풍전등화인 상황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건 내 미래고 여러분들 올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올해 시험 이 기준이라면 아까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통합과학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들이 배운 통합과학 교과서에 관심이 없어요. 논술 문제 출제하자라고 하면 뭘 딱 가져오냐.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가져와봐 해가지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가져와서 거기서 출제를 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통합과학 교과서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본 게 아니에요. 바뀐 통합과학 교과서죠. 그럼 이걸 보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나왔던 거하고 다른 지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그 논술에서 경북대 자연계열이나 서울여대는 무조건 통합과학이 중요하다. 예. 통합과학 주제가 바뀌니까 통합과학이 좀 중요하다. 크게 바뀐 건 없어도 어쨌든 바뀌었다. 그래서 통합과학 주제로 논술을 많이 출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계열에서는 그럼 통합과학 주제를 뭘 반영할 게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그 주제 중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파트 있잖아요. 이거 내용이 다 사실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생투, 화투하고 연결된 주제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명과학의 그 통합과학의 생명 파트에 보면 생명 시스템이란 파트, 그러니까 생태계는 생명과학 원이지만 생명 시스템이란 파트 거기 보면 세포, 물질 대사 효소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발현까지 있어요. 이거 다 생명과학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학년 통합과학 때 생명과학 2 내용 배우니 논술에서 출제한다고 뭐 어렵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화학도 산화환원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던은 아까 왜 연세대 미래캠 의대가 왜 화학전지 참 좋아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화학전지 내용이 통합과학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의학계열이 아닌 학교만 통합과학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학계열도 통합과학의 주제에 연장된 생원이든 생투든 화원이든 화투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생명과학은 생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제라 생투 출제하는 것, 통합과학 출제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투를 출제하는 이런 식의 출제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제일 올해 입시에서 논술 입시에서 중요한 건 통합과학의 소재를 어떻게 쓸 것이냐.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어쨌든 아직은 현재 2학년, 3학년은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를 그대로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고3 입시생이거나 우리가 이제 재수생이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썼던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거는 바뀐 게 없을 거예요. 통합과학이 중요하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선택의 비중이 현재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가끔 물어보는 게 이제 2 안 나오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2 많이 선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과연 2를 많이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또 아니죠. 무슨 소리냐면 보통 과학 2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서로 다른 과목 2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원, 화투 뭐 이런 식으로 뭐 생원, 지투 이런 식으로 됐지만 생원, 생투 이런 식으로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투가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과학 2 단원이 출제되고 과학 2 단원은 올해도 중요합니다. 왜냐? 재수생들한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고3은 바로 1학기 때 투단원 공부를 하잖아요. 심화로. 그러니까 기본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러니 논술에 좀 더 최적화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훨씬 현재 현역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게 어떻게 과학 논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투는 의학계에서 분명히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과학과 투단원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물론 이 모든 얘기도 5월에 이제 대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는 과학 논술의 그 커리큘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과목은 생명과학과 화학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강의 선택 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저희 그 과학 논술 모토는 이제 일맥삼통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좌로 논술의 3가지 포인트를 다 해결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올해 26학년도 과학 논술의 강의 트리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첫 번째 논술을 처음 시작한다라면 일맥삼통 기본 강좌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보통 생명과 원 수준의 주제로 출제로 된 논술들을 중심으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에 논술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본 것처럼 또 생명과 원만 또 출제하는 대학별 논술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당된 강좌를 통해서 논술의 워밍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또는 저는 생명과 원 괜찮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심화 완성 강좌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좀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가 바로 이제 투단원의 소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단원이 아직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부류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투를 해본 적이 없다면 꼭 이것을 보고 그 다음 추가 공부를 더 추천합니다. 왜? 대학교가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교과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 강의의 흐름도 잡고 또 어느 것을 준비해야 될지도 아는 이런 식의 강의가 요즘 심화 완성 강좌다라고 보고, 의학학 계열을 준비한다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강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다 뭐예요? 기본기죠. 그러면 그 기본기를 다졌으면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학교별 기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이제 기출 강좌들을 이제 연도별로 묶어서 이제 학교에서 왜냐면 또 학교마다 아까 보니까 조금씩 달랐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기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강의의 기본 틀인데, 여기에 또 올해 특별히 더 추가해서 이제 좀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2026학년도 과학논술 베스트 셀렉션 강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강의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어쨌든 저쨌든 이전의 과학논술과 또 최근에 몇 년 안에 과학논술의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범위가 똑같다 해요. 문제의 어떤 상황과 질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연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은 특징이 뭐냐, 복합형, 그러니까 생원, 생투, 불령애라 복합형 주제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형 주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은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대비의 목적으로 해당 강좌를 좀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강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의를 연습을 좀 했으면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어쨌든 좀 이따 또 이제 강의 오픈 시기를 맞춰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는 보면은 요거는 어쨌든 올해 논술을 더 제대로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된 강좌를 추천합니다. 이 강좌를 이제 듣고자 하는
그 테크 트리, 이제 뭐 강의 트리를 보자면은 일맥삼통 심화 완성 강좌까지 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강좌로 바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노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부터. 그래서 베스트 셀렉션 강의를 먼저 들은 게 훨씬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더 경향에 맞는 주제들로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요 정도 요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26학년도 대학별 과학노수 기출 강좌를 또 새롭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전하고 좀 상황에 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 기출 강좌들로 다시 묶어서 또 이제 새롭게 보충을 해서 강의를 다시 또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강좌와 이 강좌의 차이는 뭐냐? 이 강좌를 듣고 이제 그냥 순서를 기본 강좌, 심화 완성 강좌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듣고 베스트 셀렉션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대학별 기출 강좌를 들어서 실력을 키워도 되고, 이 강의를 듣고 올해 기출, 왜냐하면 또 올해 또 시간이 짧으면 올해 기출 강좌를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들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서 그 기출 강좌 듣고 올해 대학별 강좌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과학논술을 좀 준비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과학논술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받는 질문은 좀 역설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냐,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요 무료랑 또 하나 뭐냐, 좀 충분히 좀 늘려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되게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심지어 놀라운 사실이 비슷한 시기에 무슨 지금쯤에 저 지금부터 하려고 하니까 좀 길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좀 길게 보려면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거의 뭐 수능 이렇게 뭐 6평 막 9평 이때쯤인데 이때쯤에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와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막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 강좌만 들어도 논술을 다 할 수 있는 거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그 와중에 전 좀 더 길게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풍부하게 길게 하려고 한다면은 일맥삼통 강좌를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베스트 셀렉션 강의 듣고 기출 강의를 듣고 올해 기출 강의를 또 추가로 더 듣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난 빨리 좀 가고 싶다 그렇다면 26학년도 강의들을 두 개를 중심으로 들어보는 것을 또 추천합니다. 기본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 이제 또 논술의 어떤 현실적인 사항은 5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평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 강의의 어떤 흐름이나 포인트들은 이제 아마 5월에 또 새로운 이제 꼭 올려야 될 제 메가캐스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뭐 수능에서도 배우는 개념 강의를 논술을 통해서 뭐 또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 강의의 그 목적이 뭐냐, 논술에 최적화된 과학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개념 필요합니다. 개념이 있어야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논제를 어떻게 수능에서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논술에서 제일 또 중요한 세 번째, 쓰기입니다. 쓰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할 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강의 항상 지론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과학 논술을 통해서 기필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저희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인 여러분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뭐든지 뭐 미리미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 금물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능 다음 날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능 다음날 사실 쌓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번개불에 콩 고먹듯이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하여튼 미리미리 해보자. 그래서 마지노선이 뭐냐 그러면 5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알죠? 중간고사 끝나고서는 좀 하자. 또는 6평 저도 6평 다음부터는 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점수 향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과학논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궁금하거나 이런 질문사항 있으면 하여튼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은 강의 때 만나도록 하고요. 이상 저희 과학논술 커리큘럼 소개 및 현재 과학논술의 특징에 대한 메가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